안녕하세요, 청담리트 클리닉입니다. 오늘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다이어트 약에 대해서 소개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최근에 제가 통계를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대한민국 20대 여성의 평균 체중이 57kg으로 약 10년 전에 비해서 3kg 정도 증가한 부분인데요. 물론 아직 서구권 나라들, 미국이라던가 유럽이라던가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의 비만도가 높지는 않지만, 또 반대로 그러한 풍토 때문에 한국에서는 비교적 마른 몸을 선호하는 그런 영향도 있어서 체중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을 보게 되고, 한편으로는 의지만으로는 다이어트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이어트 약이나 보조제나 한약이라던가 이러한 부분의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처방을 잘 하지 않고 단순 다이어트를 위해서라면 조금 다른 방식들을 많이 권고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이러한 약들이 생각보다 주의해야 할 부작용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다이어트 용도로 허가를 받은 약들은 크게 식욕 억제제 계열과 지방 흡수 억제제 계열로 나뉘는데요. 흔히들 다이어트 약을 받게 되면 가지수나 종류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잘 살펴보면 일반적으로는 한 가지의 식욕 억제제와 여러 가지 종류의 식욕 억제 보조제들이 섞여 있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녹차 추출물이라던가 유산균 제제 또는 약간의 포만감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보조제들을 넣게 되는데요. 이러한 정도를 넘어서서 식욕 억제제에 분류되는 약들이 두 가지 이상이 함께 처방이 된다거나, 감기약 또는 변비약, 이뇨제, 당뇨병 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몸에 영향을 좀 직접적으로 많이 끼치는 약물들이 함께 처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흔히들 대표적으로 잘 알고 계시는 다이어트 약 중에 펜터민 성분이 있습니다. 다이어트 약을 많이 처방받아 보신 분들은 나비 모양의 약으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디에타민이 바로 나비 모양의 약이고, 이 성분이 바로 펜터민 성분이 되는데요. 이러한 펜터민 같은 성분은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향정신성 의약품에 분류가 되고, 펜터민과 디에타민 성분 외에도 여러 가지 대부분의 식욕 억제제는 향정신성 의약품에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는 것이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이를 풀어서 설명하면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물질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경우에는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물질이라고 약학정보원에 소개가 되고 있고요. 이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은 분들은 실제로 그 기록이 남게 됩니다. 여기서 이 기록이 남는다는 것은 병원의 어떤 원활한 처방이나 이 차후에 의사 선생님들이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할 때 향정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향정 같은 경우는 병용을 할 때 부작용이나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이를 조회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중추신경계, 즉 뇌에 작용을 하는 물질들인 만큼 그만큼 처방과 복용에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엄밀히는 법적으로는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은 분류가 두 개가 다르지만, 실제로 보건복지부나 어떤 법률에 의해서 국가가 좀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약물에 마약류와 향정신성 의약품이 언제나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향정신성 의약품에 분류되는 식욕 억제제를 과도하게 복용할 경우에는 중독이 될 수 있고, 쉽게 예민해지거나 우울증이나 짜증, 피로 등 신경정신과적으로도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필요시에는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 후에 처방을 받을 수도 있고, 각각 환자분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지나치게 폭식이 많다던가, 음식에 대한 탐닉이 강하다던가, 또는 단순히 식욕을 좀 줄이고 싶을 때 너무 억제가 안 된다거나 할 때에는 일시적으로 충분한 상의 후에 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한 약이고, 무작정 권장하기에는 생각보다 리스크가 큽니다. 주변에 저도 의료인이 많고 의사나 약사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식욕 억제제를 일반인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장기로 한 달 이상, 두 달 이상 이렇게 드시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일 것 같고요. 식욕 억제제가 향정신성 의약품에 속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그래서 처방과 복용에 상당한 좀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료인이라면 사실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식욕 억제나 다이어트에서 정말로 꼭 필요하다면 개인의 몸과 또 건강 상태를 잘 체크하시고 충분한 진료를 통해서 복용 가능 여부를 상담 후에 처방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려운 건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향정신성 의약품에 분류되지 않는 그러한 약물들을 위주로 식욕 억제제를 처방받아 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이어트 약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